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엔캐리 트레이드나 레포 시장의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들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 영상 흐름들을 좀 알고 가면 되는데, 제가 2주 전에는 6600포인트 미만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유동성 이슈가 있더라도 7000포인트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지금 68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의 생각은 6600에서 70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7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유동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동성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개월만 버티면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만 버티면 1억 10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런데 이 상품을 1억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군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1개월만 버티면 수익률이 1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게요 라고 다들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제가 1억 주고 샀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팔게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1억에 샀다가 1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9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9천만 원에 팔겠다고? 내가 9천만 원에 살게 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야, 나는 이런 상품을 1억 주고 샀는데 이거 1개월만 버티면 1억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천만 원에 샀던 게 1개월만 버티면 1억 1000만 원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거 9천만 원에 팔지 말고 내가 9,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말해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면요, 지금 A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급해 가지고 갑자기 팔았죠. 수급 문제로 인해 돈을 팔았는데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야, 수급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문제로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싸면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금방 매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1개월만 버티면 1억 1000만 원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1억에 주고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야, 제가 바라보기에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9천만 원에 급처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급처를 할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야, 저도 돈이 급해요, 저는 8,500만 원에 팔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제가 돈이 더 급한데 7천만 원에 팔게요 라고 말해요. 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면 이때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유동성 부족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대요. 지금 상태가 만약에 요런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돈이 부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돈이 풍부하다면 이때는 주가가 반등 빠르게 해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돈이 다급하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다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봐요.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소프 금리나 아니면 PGCR 금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들을 바라보면 11월 20일 날 이슈부터 해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약간 금리가 상승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정도의 주장 가지고는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냐?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려면 이렇게 높아지는 이 금리 수준이 매우 심각하게 오랜 기간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돈이 부족했다면 지급준비금이 크게 하락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핵심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의 본질은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돈이 급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이 급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야, 지금 9천만 원에 급처를 한다고? 내가 9천만 원에 사줄게. 아니, 나는 9,900만 원에 사줄게 라고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적정 주가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폭락이 온다? 요거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 시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존재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1개월만 버티면 1억 1000만 원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어가지고 1억 1000만 원 주는 상품을 1억 2천만 원 주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도 버티면 손실이에요, 손실. 그런데 누군가는 자, 제가 그거 1억 2천만 원 주고 살게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는 그거 1억 3천만 원 주고 살게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뭐라고? 나는 1억 4천만 원 주고 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첫 번째 사람이 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1억 3천만 원에 팔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부 소수의 사람이 돈이 급해지게 되면서 소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어쨌든 평균 가격보다는 싸게 파는 거죠. 최근 가격보다는. 자 그러면 이때 1억 3천만 원을 팔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개월 버티면 1억 1천만 원 주는 상품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1억 3천만 원 주고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였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닫고 나서 야 1억 1천만 원까지 매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 번에 빠르게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주가 폭락한다, 제가 이거 저렴하게 팔게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매가 나오는 거죠. 가치평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걸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본가? 제가 1억 주고 살게요 라고 하면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게 최근까지의 흐름이었다고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요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유동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1억 1천만 원짜리 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1억에 사고 있니 아니면 1억 2천에 사고 있니,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 포인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유동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미국 주식 가격은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는 1년에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주식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2,400만 원 주고 판매를 해왔대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 주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2,400만 원 주고 판매를 해왔던 게 평균이었던 거예요. 저렴하게 판매하면 2천만 원에 판매를 했고요. 비싸게 판매하면 2,800만 원 정도에 판매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에 살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있는 A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주식 평균 가격에 살게요. 제가 2,400만 원에 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이 틀렸나요? 뭐 맞나요? 지금 평균 가격에 산다라고 하잖아요. 자 요게 의미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6,600포인트 미만에서 매수하세요, 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인트까지 적었던 건데,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실적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지금 의미가 뭐냐면 6,600포인트가 평균 가격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평균 가격이 6,600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6,600포인트 미만이 오면 매수하세요. 6,600포인트에서는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런 것들 의사결정이 안 되는데 요걸 말씀드렸고, 이걸 이해하고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걱정 안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제가 지금 주식을 살 건데 지금 주식 사면 거의 2,5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평균이 2,400인데 2,500만 원 주고 사는 거면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폭락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타당하죠. 왜냐? 평균보다는 비싸게 사니까. 평균보다는 비싸니까 폭락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요거 의사결정은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다? 비싸게 팔았던 거는 2,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비싸게 판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고 싶었다 그러면 과거에 6,000포인트 미만일 때, 뭐 관세로 인해서 폭락할 때 그때 샀어야죠. 근데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평균보다는 비싸긴 한데 엄청나게 비쌀 거냐 했을 때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뭐냐, 12월 달에 금리 인하도 있고 심리가 좋아지면 물론 평균보다는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 고평가가 2,80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래도 심리만 좋아지면 한 2,6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가 좋아진다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심리가 좋으니까 평균보다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7,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요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최근 이슈가. 제가 바라보기에는 뭐 AI가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심리만 개선이 되면 사람들도 버블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을 할 거고, 그러면 2,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7,0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게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7,000포인트까지는 올 거고, 근데 7,000포인트가 되었을 때 제가 매수하기에는 부담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최근 영상들의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요, 이번에 유동성 이슈가 터질 때 주가는 폭락했겠죠.
근데 만약에 정상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하락해봤자 조금 하락하는 거고, 아니 저평가다라고 한다면 하락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저평가인지 요거를 인지를 하는 게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유동성 이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가격을 먼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동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흐름들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 책 일부 내용에 적어놨잖아요. 제 책 일부 내용들, 책 없으신 분들은 책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일부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향후의 성장률이 꽤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성장률이 7%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실적이 한 270달러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하락한다면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이 한 12% 정도인 거죠. 최대 하락폭은 12% 정도가 되고요. 지금의 방향성은 약간은 저는 긍정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과도한 낙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도한 비관도 아니. 그러니까 보통이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왜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제 생각이 틀려서 12%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현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면 약간 긍정적으로 가보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점이라면 최대 7,400포인트까지는 가요. 근데 7,400이 되면 비싸니까 저는 매도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래서 7,400이 되면 매도를 할 것 같으니,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한 7,000포인트까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은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한 7,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근데 7,000에서 7,400까지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길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체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 최근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초대형주 위주로의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형주 위주로 해서 일부 주식들은 약간 비싸지고 있는 트렌드들도 약간은 보였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중소형 기업들은 워낙에 이제 실적 전망치도 모르겠고 유동성도 부족하니까 폭락이 나타나면서 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야, 이거 7천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들, 얘네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컸다면 이런 것들 주워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태에서 이제 중소형주 기업들을 주워 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11월 24일 날부터는 약간은 중소형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코멘트들을 썼던 것들이고, 그리고 GPU와 TPU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TPU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엔비디아가 망할 제로는 절대 아니었던 거죠. 아니, 엔비디아가 망할 제로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7,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겠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회로로 돌린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은 다시 한 번 더 과열이 나타날 수 있겠네? 그러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들이 조금 높은 중소형주를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제 포트폴리오도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었던 이런 식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 최근에 뭐 유동성이 많이 유동성 부족하고 뭐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만,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통해서 바라보면 유동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은 가격이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면 이때는 하락하는 건데, 지금 구간이 모든 사람이 돈이 부족하냐? 요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이 부족한 구간들은 언제 오느냐? 물가가 상승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와요. 근데 지금은 구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팔고 싶을 땐 언제냐? 저평가라도 팔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물가가 상승할 때예요. 이해되시죠? 물가가 상승할 때는 저평가더라도 팔아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 빌려줘라고 할 거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야,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저평가라도 팔게 돼요. 요거를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다가 꾸준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기에 물가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물가 쪽에서의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인다면 전 도망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드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크로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인사이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인 거 아니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양하게 넓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크로 시황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